안녕하세요. 저는 개념도 없는데 염치까지 없었던 시댁과 남편에게 질려 일찌감치 짧은 결혼 생활을 끝냈던 여자입니다.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라지만 그렇다고 자랑도 아니다 보니 이혼 초반에는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제 잘못도 아니고 시댁과 남편이 이상했던 건데 제가 괜히 기죽을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아니다 싶을 때 하루라도 빨리 끝을 낸 게 현명하고 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전 남편이었던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은 친구의 카페 개업식 때부터였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던 친구는 예전부터 꿈이었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커피 좋아하고 카페 좋아해서 자본금만 모이면 내 카페 열 거다라는 소리를 자주 하던 친구였죠. 친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카페가 드디어 오픈 준비를 마쳤고 주말 동안 가오픈을 먼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일요일에 찾아간다고 했었죠. 개업 축하 화분을 들고 친구네 가게로 갔는데 화분이 좀 크다 보니 손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내려놓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어떤 남자가 대신 열어주면서 들어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를 처음 봤는데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먼저 들어가시라고 문을 열어주며 환히 웃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첫인상은 참 좋았던 거죠. 친구는 주변 지인이 몹시 많다 보니 가게 안에는 친구를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구도 커피 만들랴 지인들의 축하받으랴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혼자서인지 좀 뻘쭘하더라고요. 바쁜 친구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괜히 멀거니 앉아 주변 인테리어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문을 열어줬던 그 남자도 혼자 온 것 같더라고요. 공교롭게 저와 근처 자리였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랑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냐 물어보면서요. 그 남자는 친구의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친구가 회사 다닐 때 입사 동기여서 친하게 지냈었다는데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렸다고 해서 축하해주러 온 거였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커피 얘기도 하고 인테리어 얘기도 하고 친구가 그동안 카페 창업 준비하면서 고생했던 얘기도 좀 하고 의외로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그 남자와 제가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 어느새 친구도 와서 둘이 언제 이렇게 친해졌느냐, 원래 아는 사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 문을 잡아주셨다고, 그리고 둘 다 혼자 있다 보니 뻘쭘해서 대화 나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막 웃으면서 잘 됐다고, 안 그래도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다리를 놔줄까 싶기도 했었다며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대화 나누라고, 연락처도 이왕이면 주고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운명을 믿지는 않는데 첫 만남이 좀 우연스럽고 로맨틱해서 더 설렜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제가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면 뒤도 안 보고 직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좋아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 남자는 성격이 좀 소극적이기도 했고 누가 봐도 제가 더 좋아하는 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더 마음이 큰 쪽이 더 큰 표현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번은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남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는 소리를 한 거였죠. 저도 홧김에 그러자고 했지만 그 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좀 매달렸습니다. 구질구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땐 남자친구가 여전히 좋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그 남친 집 근처에서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과 같이 오는 남친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남친네 부모님은 처음 뵌 거였고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를 하니 좀 황당하신 얼굴이었죠. 저는 씩씩하게 인사드렸고 성진 씨랑 사귀던 여자친구인데 좀 다퉜다고 할 얘기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과 그날 다시 얘기를 해보니 남친도 홧김에 그런 거고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1년 정도 더 연애를 했고 그 후 차차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어지간한 건 다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해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제 진심과 마음은 무슨 볼모로 잡혀있는 인질 같은 거더군요. 그걸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남친과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서로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도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네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셨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고요. 아버지는 퇴직 후 따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어머님은 계속 급식소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나오는 연금과 어머님이 벌어오는 월급, 그리고 여태까지는 남친이 버는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은 별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서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시긴 힘들 것 같다고도 했죠. 저희 집은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본인 사업을 하셨어요. 호기롭게 시작하셨지만 한 7, 8년 넘게까지 빚만 생기고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 살던 아파트도 여러 번 작은 데로 옮길 정도로요. 그때가 딱 제가 학창시절일 때인데 집도 자꾸 작은 데로 옮겨가고 집에 돈은 없고 어린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자존심 상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사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셨고 엄마도 그때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일하시면서 생활비를 충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 돼서 부모님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갔을 무렵 아빠의 사업이 시기적인 상황에 맞물리면서 몹시 잘 되게 되었습니다. 기다린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아빠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해오신 사업이 드디어 터진 거였죠. 그 뒤로 아버지 사업은 탄탄대로였습니다. 투자를 받고 더 성장했고 사업 규모도 훨씬 커졌어요. 직원도 몇 배나 늘어나고요. 저는 부모님의 성공이 너무 기뻤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돈을 잘 벌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아버지가 고생해 오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희 집은 다시 큰 집으로 이사를 갔고 아버지는 15년 동안 타고 다니던 차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에게도 그러셨어요. 아빠가 괜히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너네 고생을 많이 시켜서 늘 미안했는데 이제라도 너네가 해달라는 거 많이 해주고 싶다고요. 저나 동생은 아빠의 말씀만으로도 고맙고 든든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집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으로만 보자면 남친네보다 저희 집은 훨씬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친이 저보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자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게 받을 일이고 안 도와주셔도 서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사랑하는 남친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다 보니 예비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 컸고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저는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를 위해 일식당 예약을 했고 약속 시간에 맞춰 저희 부모님과 함께 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남친과 남친 부모님께서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벌써 오셨느냐며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상대방 부모님들도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들어가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도 남친네 부모님은 자리에 앉아서 고개만 까딱 대강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일단 부모님과 저는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하시더라고요. 일찍 오셨다면서 차는 안 막히셨냐 물어보셨는데 아버님은 택시 타고 왔어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냉랭하게요. 시장하실 텐데 어서 음식 주문해야겠다고 하니 시켜놨습니다 한마디 하시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표정도 굳어있고 말도 너무 단답으로 딱딱 하시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건가? 화나신 건가? 싶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보기에 민망하더라고요. 분위기도 얼어붙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냉한 분위기 속에 남친 어머님이 저희 엄마 가방을 보고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진짠가요? 네? 아니, 가방이 참 좋아 보여서요. 비싸 보이고. 그런 거 엄청 비싸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들고 오신 가방에 몹시 관심을 가지셨어요. 저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론 너무 황당했죠. 상견례 자리인데 갑자기 가방에 대해서만 물어보시니까요. 저희 엄마도 당황하셨다가 너무 오래전에 사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웃으시며 적당히 대답하셨어요. 어머님은 그 뒤로도 저희 엄마 가방을 계속 힐끗거리시는데 왜 저러실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단과 혼수 얘기를 할 때 당신은 따로 바라는 거 없지만 백 하나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남들 다 있는 명품백 하나 없다고요. 이런 자리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시는 것도 당황스럽지만 남친네 아버님이나 남친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표정이라서 더 당황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잠시 멈칫했다가 나중에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신혼집 얘기도 나왔는데 어머님은 우리 집에선 도와줄 돈이 별로 없다고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줄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남친이 모아둔 돈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시댁에서 보태주시는 돈까지 다 해서 남친은 5천만 원 정도 결혼 자금이 있는 셈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원하면 신혼집을 해주실 생각도 있으셨어요. 세를 주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관리비도 내주신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남친에게 하지 않았고 저도 그건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냥 저희 집도 비슷하게 해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좀 실망하신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혹시 원희가 저희 성진이랑 헤어지기 싫다고 저희 집 앞까지 와서 기다린 거 아세요? 라며 저희 부모님께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웃으면서 저한테 그랬었느냐 하는데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멋쩍더라고요. 예, 대강 들어보니까 성진이가 헤어지자고 했던 모양인데 원희가 헤어지기 싫다고 계속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만났다고 하고요. 우리 성진이가 그렇게 좋았던 건지. 그때 당시에는 남친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 얘기를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 하시니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성진이가 인기가 좀 많아요. 원희같이 따라다니던 여자애들 꽤 있었어요. 나 닮아서 인물도 좋고 하다 보니. 예, 김군이 인물이 참 좋죠. 키도 크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주변에서 돈 꽤나 있는 집안 친구들이 다 우리 아들 소개시켜달라고 차 사준다, 집 사준다 하는 애들이 한 트럭이네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원희가 그렇게 우리 아들 좋아하고 우리 아들도 원희랑 결혼하겠다 하니 시켜야죠. 어머님은 본인 아들 인기 많고 잘났다, 제가 더 좋아하는 거다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는 남친도 참 서운하더라고요. 보통은 아니라고 나도 원희 많이 좋아한다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 보기도 민망하고 왜 저런 얘기까지 하시나 싶기도 했죠.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부모님은 네가 더 좋아하고 김군을 쫓아다녔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까진 아니고 헤어졌을 때 얘기 좀 하자고 찾아간 거다 그랬죠. 저희 부모님은 네가 좋다면 결혼은 하는 건데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좀 특이하시던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셨어요. 저는 남친 보고 하는 결혼이고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고 너무 솔직하셔서 그런 거라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뒤에 남친 통해서 들은 얘기는 어머님이 상견례 갔다 오셔서 영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보기에도 돈 좀 있어 보이고 비싼 명품백까지 희감아 들고 왔으면서 딸 자식 시집 보내는데 우리 집처럼 1,000만 원만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셨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말을 저한테 전하는 남친도 황당하고 대놓고 돈 그것밖에 안 해오느냐 하시는 시부모님도 어이가 없지만요.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 미처 못했었습니다. 남친이 너무 곤란해하며 제게 말을 했었고 제가 괜히 미움 살까봐 걱정된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바보같이 남친이 저를 걱정해준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큰 잡음 없이 결혼을 하고 싶었기에 결국 부모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게 해주신다던 신혼집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남친도 그리고 남친네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몹시 좋아하셨어요. 집을 받기로 한 다음에 남친네 집에 갔는데 상견례 때와 달리 웃는 얼굴로 저를 잘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실 능력 있으시면서 왜 그땐 얘기 안 하셨느냐 하면서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통이 그렇게 작으신가 했다면서요. 집 해준다고 하니 너무 180도 다른 어머님의 환한 모습이 좀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결국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 때 어머님의 명품백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엄마께 드릴 것도 같이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장모님은 그런 가방 많지 않으시냐, 굳이 장모님 것까지 사드릴 필요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뭐 사드리냐니까 지갑이나 스카프 같은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딱 봐도 가방과 가격 차이가 몇 배나 나는데 자기 엄마는 가방 사주고 싶고 저희 엄마는 지갑이나 스카프 사주자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금액은 비슷하게 맞추고 싶다고 했고 남편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가방 2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어머님이 남친에게 언제 들으신 건지 친정엄마 가방도 샀다며? 그러시는 겁니다. 사부인도 아니고 친정엄마라고 부르시면서요. 네, 똑같은 거 샀니? 아니면 더 비싼 거 샀어? 가격으로 치면 어머님께 더 비싼 거예요. 그래? 근데 친정엄마는 그런 거 많이 들고 있지 않니? 굳이 또 받으셔야 되나? 라며 티껍게 묻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안 사드리고 저희 엄마만 사드린 것도 아니고 똑같이 사드렸고 또 가격으로만 치면 어머님께 더 비싼 건데 저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선물이니까 같이 해드려야죠. 아휴, 우리 아들 월급 탈탈 털렸겠네. 라며 지나가는 말로 말하시더니 가방을 메보려 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 너무 벙쪘죠. 저 비싼 가방 사드리고 기껏 들은 말이 우리 아들 월급 털렸겠네라니요. 선물은 신혼여행비에서 쓴 거고 저도 냈기 때문에 네 돈 내 돈 할 것도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어머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됐어요. 아빠 아시는 지인분이 제주도에서 리조트를 운영하시는데 이용권을 주셨거든요. 아빠는 바빠서 안 된다 하셔서 저랑 엄마만 다녀오기로 했죠. 경비는 엄마가 다 내주신다고 하면서요. 저야 안 갈 이유가 없다 보니 하루 연차 쓰고 주말 이용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얘기를 저희 남편에게서 들으신 건지 여행 갔다 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한껏 날이 선 목소리로 원이야, 너 여행 갔다 왔니? 친정엄마랑?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 너 좀 그렇다. 네? 이제 결혼했으면 시부모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데 있으면 시부모도 모시고 갈 생각을 해야지. 쏠랑 너네 엄마랑 여행 갔다 오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엄마한테 리조트 이용권이 생겨서 갔다 온 건데 본인은 안 데리고 갔다고 시부모는 안 챙기느냐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일단 좋게 말씀드렸죠. 엄마가 리조트 이용권이 생기셔서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다음에는 어머님도 한번 가세요. 너는 너네 엄마만 챙기니? 결혼한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똑같이 돈 벌어서 한쪽 집에만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 말씀은 이 여행을 저희 생활비로 다녀왔다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명을 했죠. 아, 어머님, 이거 저희 엄마가 경비 다 내셨어요. 저희 돈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은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그런 소리는 왜 하느냐고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황당했죠. 왜 너네 돈으로 친정엄마만 모시고 가느냐 하길래 엄밀히 엄마 돈으로만 간 거다 말씀드린 건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시나요? 저와 남편 둘 다 회사 생활하고 있고 각자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각자 100만 원씩 냅니다.
나머지 월급은 터치하지 않고 알아서 관리하고 쓰기로 했어요. 집도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 거라 따로 대출금 나갈 것도 없고 관리비까지 저희 부모님이 내주세요. 그렇다 보니 크게 나갈 돈도 없고 생활비도 남는 편이고요. 여행 비용도 엄마가 다 내신 거고 저희 생활비에서 일절 쓴 것도 없는 데다 더욱이 남편 돈은 하나도 쓴 게 없는데 저러시니까 황당하더군요. 사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월급에서 80만 원은 시부모님께 매달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전혀 그런 걸로 뭐라고 한 적도 없고 터치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한쪽 집안으로 돈이 나가는 걸 따진다면 시댁으로만 돈이 매달 나가는 셈이었죠. 그뿐인가요? 시부모님은 자주 연락하셔서 밥 먹자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외식을 하게 되면 단 한 번도 계산하신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남편이 내거나 저희 생활비 통장에서 계산을 하죠. 저는 시댁 가서 그렇게 식사를 한번 하면 저희 친정 가서도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요. 반면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 식대는 아버지가 다 계산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부부랑 식사를 하게 되면 일부러 좋은 곳을 알아와서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저번에는 인당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었고 제 동생까지 5인에서 50만 원 정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들으신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화내시더라고요. 우리랑은 기껏 고기 구워 먹으러 다니면서 왜 너네 부모랑은 그 비싼 거 코스 요리 먹으러 가냐고요. 저는 그때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가 다 내신 거라고 저희는 매번 얻어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사이가 그렇게 꼬박꼬박 오면 당연히 장인어른이 내는 게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개떡 같은 소린가 했습니다. 사위는 대접받아야 되고 며느리는 대접해드려야 된다는 건가요? 하여튼 하도 그걸로 뭐라고 하시길래 결국 한 번은 예약해서 같은 곳에 모시고 간 적도 있는데요. 꼴랑 이거 나오면서 돈은 인당 10만 원을 받느냐고 이런 건 다 똥폼이라고 음식 먹으면서 내내 불평불만. 저는 돈 쓰면서도 스트레스는 대박 받았었죠. 그리고 자꾸 저와 친정 부모님 사이의 일을 시부모님께 일러 바치는 남편에게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우리 사이 일을 그리고 나와 우리 부모님 사이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는 원래 엄마랑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잘했다. 그리고 엄마가 물어보시는데 거짓말할 순 없지 않느냐라며 도리어 큰 소리 치더라고요. 남편도 가만 보면 자기 부모님께 돈 내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정도는 사위인 본인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할 법도 한데 절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백화점 가서도 괜찮은 옷이 있으면 사위 거라고 사오시기도 하고 또 반찬 만들어 놓은 거나 좋은 식재료 있으면 저한테 주고 가신 적도 많습니다. 저희가 친정 부모님께 이래저래 받는 게 많았던 거죠. 반면 저희 시부모님은 매달 보내주는 돈 80만 원 말고 100만 원으로 맞춰달라고 하시질 않나, 툭하면 필요한 거 사달라고 하시질 않나,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랑 뭐 했는지 사사건건 염탐해서 똑같이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화내시기만 했죠. 결혼한 지 오래 지나지도 않았건만 끝도 없이 욕심부리고 염치도 없는 시부모님, 그리고 그걸 반감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빠르게 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시댁에는 열심히 퍼날라야 되나, 또 퍼나르고 욕까지 먹어야 되나 현타가 온 거죠.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더 과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100만 원씩 시부모님 생활비 챙겨드리면서 저보고 자기 부모님한테 신경 쓰고 좋은 것도 좀 해드리랍니다. 저도 열받아서 그랬죠. 아니, 이미 100만 원 생활비 드리고 있고 필요하신 것도 사다 드리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돼? 그래도 아들이 드리는 거랑 며느리가 드리는 건 다르잖아. 당신도 좀 성의껏 용돈 챙겨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입장 바꿔서 그럼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한 적 있어? 아, 장인어른 장모님은 돈 많으시잖아. 여유도 많으신데 뭐하러 더 해드려? 여유가 있든 없든 사이가 해드리는 건 또 다른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욕심이신 거 아닌가? 그게 왜 욕심이야? 내 말은 우리 집은 상대적으로 어렵잖아. 그러니까 좀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거지. 너는 이런 것까지 융통성 없이 공평한 거 따져야겠냐? 남편의 말에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너무 당당하게 따지니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을 정도로요.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솔직히 지금 100만 원 드리는 것도 적은 돈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그 말에 삐진 건지 그 후로는 저한테 말도 잘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러던가 말던가 냅뒀고 냉전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오전쯤에 엄마가 친구가 전복을 보내줬는데 싱싱하고 좋다며 저희 집에 들고 오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주고 가려고 잠깐 들렀다며 이거 김서방이랑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엄마 아빠 드시지 그랬느냐며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그걸 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소파에만 앉아있더라고요. 남편이 냉랭하게 앉아있으니 엄마도 괜히 눈치 보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이것만 전해주러 왔다고 바로 가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시느냐 했더니 부부 동반으로 친구네와 여행 가시기로 했다고 이거 전해주러 잠시 들린 거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잠깐 기다리시라 그러고 방에서 봉투에 30만 원 현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엄마께 드렸죠.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딸이 주는 용돈이지. 여행 가신다는데. 아이고 됐네요. 넣어놔. 아니야. 여행 가신다는데. 멀리 가는 것도 아니구만. 그래도 넣어두세요. 이 정도 못 해드릴까. 많지도 않아요.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아휴 고맙게 잘 쓸게. 그러면. 엄마는 괜히 남편에게도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고맙네 김서방. 여행 가서 내가 친구들한테 한턱 쏴야겠어. 그런데 엄마의 말에도 남편은 대면 아 예 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하고 있었죠. 여튼 엄마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엄마께 전복 잘 먹겠다고 여행 잘 다녀오시라 그랬죠. 그리고 엄마가 나가고 나서 인사도 건성건성하며 뚱하게 있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왜 그래? 우리 엄마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표정도 완전 정색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근데 장모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가? 아니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왜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불쑥 오셔? 우리 엄마가 이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 오면 넌 좋겠어? 라며 따지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엄마가 당연히 저한테는 온다고 연락하셨고 전복만 주고 간다고 하셨어요. 남편하고는 냉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을 안 한 건 맞지만 어차피 잠깐 왔다가 가실 거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언제 사위인 남편한테 연락하고 저희 집으로 오셨었다고 갑자기 저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한데 잠깐 왔다가 가신 거고 일부러 우리 먹으라고 전복 주러 오신 거잖아. 근데 왜 시비야? 솔직히 말할까? 내가 가만 지켜보니까 너 너무 친정에만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용돈 한번 드리라고 했는데 절대 싫다고 할 땐 언제고 장모님한테는 잘도 용돈 드리더라. 여태까지 나 몰래 그렇게 했었지? 결국 저거였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용돈 드렸다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지 돈 드린 것도 아니고 내 돈 드린 건데 그리고 일부러 먹으라고 전복까지 사들고 오셨는데 딸이 돼서 그 정도도 못 드리나요? 그럼 여태까지 당신이 시댁에 드린 건 뭔데? 그건 내가 드린 거고. 이것도 내 돈에서 드린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 자꾸 시부모님 용돈 드리라 그래? 그렇게 치면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드린 적 있어? 또 그 소리네.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아? 좋아. 나도 솔직히 말해볼까? 우리 부모님은 뭐 하나라도 더 퍼주려고 하시고 오실 때도 빈손으로 오신 적 없어. 뭐라도 주려고 잠깐 오시는 거지. 게다가 우리 부모님 백화점 가면 꼭 당신 것도 사오고 당신도 엄청 챙기셔. 근데 나는 여지껏 어머님 아버님한테 양말 한 짝 받은 적 없어. 나도 사람인데 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드려도 고마워하시지도 않는데 나더러 뭘 자꾸 챙기라는 거야? 당신이 10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거 나 암소리 안 하잖아. 그것만 해도 얼만데 여기서 나더러 뭘 어떻게 도와라는 거야? 제가 따지자 남편은 얼굴만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할 말은 없으면서 화는 나는 모양이었죠. 그래 잘났다 하더니 갑자기 옷 챙겨서 확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나가버리고 저도 집에 남아서 많은 생각을 했죠. 해준 건 당연하게 받고 오히려 다 안 해줘서 서운하다고 연불 외우는데 남편이고 시댁이고 정말 꼴보기 싫더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어머님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따지시는 겁니다. 난데 성진이한테 다 들었다. 너네 싸웠다며?
저는 그 사이에 또 얘기했나 싶어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네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집에 쳐들어오고 너는 너네 엄마한테 용돈 하라고 30만 원까지 줬다며? 너 아주 웃긴다. 친정이 그렇게 물 쓰듯이 돈을 써도 되는 거니?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친정에 물 쓰듯이 돈을 쓰냐니요. 시댁에다 쓰는 것을 잘못 말한 게 아니신가요? 어머님, 제가 친정에다가 돈을 물 쓰듯이 썼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뭘 썼는데요? 매달 생활비를 드리기랬어요. 매달 용돈을 챙겨드리기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도 저희 집에서는 낸 적이 없어요. 다 저희 아버지가 내시거든요. 너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뭐야? 너네 부모는 돈 내는데 우리는 얻어먹는다 그 말이니? 그렇게 들리셨다면 맞겠죠. 얘가 아주 막 나가네. 너 시부모가 우스워? 너네 부모도 마찬가지야. 사위도 있는데 어디 집을 함부로 그렇게 드나들어? 예의가 있어 없어? 다음부터 너네 부모님한테 올 때 내 아들 허락받고 오라 그래. 저 그 말에 정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고 해도 저렇게 사리분간이 안 되나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어서 빽 질렀죠. 저희 부모님이 집주인이신데 누구 허락을 받고 오란 말씀이세요. 그러는 어머님 아들이나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좀 가지라고 전해주시죠. 뭐야? 돈 한 푼 안 받고 이 좋은 집을 거저 살게 해주는데 어머님 아들은 고마운 마음이 있는지나 모르겠네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부모님한테 월세 받으라고 할까요? 월세 내기 시작하면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생활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야, 이게 아주 미쳤나? 돈 좀 있다고 배는 게 없어? 우리 아들이랑 못 헤어진다고 집 앞같이 쫓아와서 빌빌거리는 거 받아줬더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사귀는 사이에 한쪽에서 마음 정리가 안 됐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제가 그 일로 어머님한테 책이라도 잡힌 건가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때 그냥 헤어졌으면 이 꼴도 안 봤을 텐데. 내 말이 그 말이다. 이제라도 헤어져라. 나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못 두니까 우리 성진이랑 헤어져. 네, 듣던 중 감사한 소리네요. 안 그래도 저도 고민 중이었거든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잘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만 하면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일려대는 어머님 아들한테도 전해주세요. 이혼하겠다고요. 그리고 저도 전화 끊었습니다. 그동안 이해 안 되고 속상할 때 많았어도 최대한 좋게 지내보려 했는데 진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남친을 붙잡은 그 일 가지고 아직도 제가 엄청 아쉬운 상황이라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그걸로 갑질하려는 것도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거 말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신 느낌이었죠. 저희 집에서 집까지 해준 건데 도리어 너네 부모는 집에 올 거면 내 아들한테 허락받고 오라니 이게 말인가요? 진짜 염치도 없고 뻔뻔하고 사리분별도 안 되는 그 집구석과 남편까지 싹 다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 뒤로 어머님 얘기를 들은 남편과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 집 우리 부모님 집인 거 까먹었느냐. 나가야 될 건 너라고요. 협의이혼하고 네가 갖고 온 거 챙겨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 저는 둘 다 이혼했듯이 확고했기에 빠르게 협의이혼으로 진행했습니다. 혼인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서로 해온 돈으로 계산해서 저희 집에 있는 혼수중 일부는 남편이 갖고 갔어요.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고 한동안은 저도 이혼했다는 사실에 속상하기도 했죠. 남편과 시부모님이 너무 싫은 것과 별개로 이혼녀 꼬리표가 생겼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뭐 문제냐 대수롭지 않아졌고 저희 부모님도 잘했다고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카페 하는 친구에게 우연히 전 남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친구도 전 남편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건 아닌데 한 번은 전 남편이 친구에게 연락을 했었대요. 갑자기 제 안부 물어보면서요. 제가 혹시 다른 남자 생긴 건 아닌지, 재혼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얘기는 따로 안 했는지 구질구질 물어보더랍니다. 친구는 어이가 없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성진 씨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다고 그랬대요. 친구 말로는 전 남편이 미련이 뚝뚝 넘쳐서 혹시 자기 얘기하면 알려달라고 그랬다는데 헤어지고 보니 아쉬운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호구 잡힌 여자가 집 해오고 매달 생활비 드리는 것도 터치 안 하고 이것저것 챙겨드리겠나요? 제가 많이 좋아했다는 이유로 저를 을로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갑질하려고 했던 사실이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열받네요.
전 남편은 앞으로도 부모님한테 생활비 열심히 드리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알아서 살길 바랍니다. 그런 개념 없고 염치 없는 시댁, 그리고 아내와 있었던 일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치는 마마보이 남편하고도 끝낸 건 참 잘한 일 같네요. 그때 끊어내지 않았으면 여전히 퍼주면서도 욕먹고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싸잡혀서 욕먹었을 테니까요. 이혼 과정에서 저도 큰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로 인해 저도 한층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는 그런 인간과 엮이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아가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